문득 거울을 봤을 때 낯선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란 적은 없으신가요? 늘 청춘일 것 같았던 시간은 어느새 우리를 노년이라는 새로운 길 위에 세워놓았습니다. 거울 속의 얼굴은 조금 더 깊은 주름이 생겼고 몸은 예전처럼 활기차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억력도 가끔은 우리를 배신합니다. 예전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하지 않게 느껴져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마치 사계절이 변하듯 우리의 몸도 시간의 흐름을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삶을 더 건강하게 갖고 나가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분들의 건강을 상담해온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많은 분들이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치셨다는 것입니다. 몸의 작은 통증이나 불편함을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라고 치부하면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마주하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남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근육, 삶의 기초를 세우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근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육은 단순한 힘의 원천이 아니라 우리 몸을 지탱하고 체온을 유지하며 에너지를 저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40대부터 서서히 60대 이후에는 눈에 띄게 근육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지고 병뚜껑을 따는 것조차 버거워집니다. 제가 만났던 한 할머니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외출이 두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동네 산을 매일 오르셨을 정도로 건강하셨지만 어느 순간부터 다리에 힘이 빠지고 불안정해지셨다고 합니다. 넘어질까봐 불안해서 외출을 꺼리게 되고 결국 집안에만 머물게 되면서 마음까지 위축되셨습니다. 근감소증은 이처럼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삶의 활력을 앗아가고 사회생활을 단절시키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근육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우선 식단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재료입니다. 살코기나 생선, 달걀, 콩, 두부 같은 음식들을 매일 식탁에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콩은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불릴 만큼 단백질이 풍부하여 소화도 잘 되고 몸에도 이롭습니다. 단백질뿐만 아니라 근육의 기능을 돕는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도 중요합니다. 현미나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여 이 영양소들을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운동은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거창한 것을 떠올리며 부담스러워하곤 합니다. 하지만 꼭 헬스장이나 운동시설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매일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걷기는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몸의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가능하면 하루에 30분 정도 꾸준히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운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걷거나 서 있을 때 한 발로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하거나 벽을 짚고 다리를 들어 올리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근육을 지켜내고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되찾아줄 것입니다. 뼈와 관절, 자유로운 움직임의 시작. 나이가 들면서 뼈의 밀도가 낮아지고 관절 연골이 닳아 통증이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걷는 모습을 떠올리시곤 합니다. 뼈와 관절의 약화는 자유로운 움직임을 제한하여 우리가 좋아하는 등산이나 여행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은 무릎 통증 때문에 좋아하는 손주들과 놀아주지 못하게 되자 큰 좌절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푹 쉬라고만 했지만 그분은 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통증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니 오히려 근육이 더 약해지고 관절은 더 굳어져서 악순환이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뼈와 관절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 핵심 영양소이며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유, 치즈,
요구르트와 같은 유제품, 뼈째 먹는 생선, 그리고 녹색 채소를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보충할 수 있으니 따뜻한 햇살 아래서 산책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동서양의 많은 역학적 연구 결과가 이 영양소들의 중요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소 섭취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움직임입니다. 관절이 아프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관절 주변의 근육이 약해져 통증이 더욱 심해집니다. 따라서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움직여야 합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그리고 요가나 스트레칭 같은 부드러운 운동이 좋습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하여 관절의 부담을 덜어주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시원한 바람을 맞고 수영장에서 물의 저항을 이용해 전신 운동을 하는 즐거움을 다시 찾아보세요. 뇌 건강, 기억과 삶의 풍요로움을 지키다. 나이가 들면서 어제 점심에 뭘 먹었더라 하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건망증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때로는 혹시 치매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뇌 기능은 신체와 마찬가지로 꾸준한 자극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뇌에 적절한 자극을 주지 않으면 인지 기능이 서서히 약해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갑자기 외출하는 것이 두려워지셨다고 했습니다. 외출했다가 길을 잃어버릴까봐 혹은 누군가의 이름을 잊어버려 민망한 상황에 처할까봐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뇌 건강의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사회생활을 단절시키고 자신감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가장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평소에 관심 있었던 분야의 강좌를 듣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퍼즐을 맞추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취미도 뇌에 큰 자극을 줍니다. 이러한 활동은 뇌의 신경회로를 강화하여 인지 기능을 활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쓸쓸한 감정을 넘어 뇌 기능 저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친구들이나 이웃들과 모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동네 산책을 하는 등 소소한 만남을 통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에 서로 교류하고 소통할 때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노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마음 건강, 삶의 행복을 채우다.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삶의 행복을 온전히 느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인 역할이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마음이 외로워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외로움은 단순히 쓸쓸한 감정을 넘어 우울증이나 인지 기능 저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자녀들은 바쁘고 배우자는 먼저 떠나고 나니 혼자라는 생각에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몸은 건강했지만 마음의 외로움이 깊어지면서 식사도 거르기 시작하셨고 결국에는 몸의 기능까지 약화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건강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을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괜찮다는 말로 마음속의 외로움이나 슬픔을 덮어두지 마세요. 믿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고 마음속의 짐을 나누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둘째는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조용한 공원을 산책하거나 명상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명상은 복잡한 생각에서 벗어나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평온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셋째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질의 수면은 우리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가장 좋은 치료제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집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멀리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을 이완시켜 보세요.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을 새롭게 정비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혈관 건강, 삶의 통로를 깨끗하게. 마지막으로 우리 몸의 혈관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모든 곳에 영양분과 산소를 전달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병들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환자분은 평소에 혈압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를 소홀히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결국 뇌졸중이라는 큰 시련으로 이어졌고 온몸에 마비가 와서 고통스러운 재활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혈관 질환은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올바른 식단입니다. 짜고 단 음식, 그리고 기름진 음식은 혈관에 좋지 않습니다. 싱겁게 드시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세요. 또한 고등어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혈관 건강에 좋은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있으니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꾸준한 운동은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나 조깅,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천, 변화를 만드는 힘. 자, 지금까지 노년의 몸과 마음을 위한 건강관리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조언들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거창한 목표를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아침 식사 때 달걀 1개를 더 먹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10분만이라도 동네를 천천히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녁에는 TV를 끄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것은 어떨까요?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나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젊음은 지나갔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아름다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 말처럼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하루하루를 더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갈 용기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